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위크로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다인 위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결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SSC 측정을 주제로 데모와 함께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루크루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킹 측정에 대한 그 주제를 마련을 했고요. 이건 그동안에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몇 분이 요청을 해주신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킹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러니까 SSC의 프로파일하고 데비에이션 측정이라든가 또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도 어떻게 그 스코프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적용된 그런 그 시리얼 데이터 신호에서 지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하고, I 다이어그램 측정은 SSC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4가지 주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요, 특정한 주파수에 모여있는 에너지를 좀 넓게 펼쳐가지고 전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트랜스밋,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전송 주파수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게 되면, 특정한 주파수의 에너지가 몰려있게 되면 주변으로 EMI가 방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I 줄이는 데는 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특히 어떤 스펙을, EMI 관련된 스펙을 측정한다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최근에 나오는 하이스피드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넣긴 했지만 주파수를 모듈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냥 SSC가 없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되지 않는 그런 신호보다는 지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런 시리얼 인터페이스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펙에서 준하고 있는 모듈레이션 주파수나 아니면 주파수에 대한 그 데비에이션이 옳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되지 않은 클럭의 FFT,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얘는 약 5000 ppm 정도 다운 스프레드 돼 있는 이 신호의 그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크가 나왔던 이 에너지가 넓게 분산되면서 주변으로 나가는 그런 방사 노이를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적용된 예 중에서 제가 최근에 작년 10월에 발표한 USB 4.0의 젠 2, 그러니까 버전 2 스펙에서 이미지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정의하고 있냐면,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이 목적은 EMI를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그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러니까 U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기가 하이스피드 이하 빼고요, 5기가, 10기가, 20기가, 40기가 bps까지 지원을 하는데, 젠 1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패턴 1번 패턴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패턴은 누구냐면 10, 10, 10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스펙에서는 PRBS 31, 그러니까 31 패턴을 이용해서 거의 랜덤 패턴 데이터에서 직접 SSC 파라미터를 측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 스프레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다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라 라는 얘기고요. 요게 레인지가 0.5%, 이거 ppm 단위로 하면 5000 pp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모듈레이션 레이트는 약 30kHz에서 33kHz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기타 순간적으로 변하는 이런 레이트라든가 슬로우라 이런 것들도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펙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전체 프로파일은 현재 삼각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 수평축은 시간 도메인이고 수직축은 ppm 단위의 주파수의 모듈레이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마이너스 5000 ppm, 그리고 여기가 노미널 프리퀀시고요. 위쪽으로 300 ppm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운 스프레드 레이트. 결국에 여기 주기의 역수가 모듈레이션 주파수가 하고 같을 테고요. 이게 33kHz 미만, 30kHz보다 높고 33kHz 미만이다. 그리고 제일 높은 이 노미널 비트 레이트에서부터 모듈레이션 된 여기까지 이 슬루는 마이크로 세컨드당 1250 ppm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느리게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얼마나 EMI 또는 그 피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 이제 몇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일 피크가 높은 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걸지 않은 순수 클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0ppm, 그러니까 0.1% 정도의 주파수를 다운 스프레드, 여기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스프레드를 시켰고요. 이때 약 얘가 24dBm 정도고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약 17dB 정도의 방사 노이즈가 줄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2000ppm, 3000ppm, 5000ppm 그래서 전체 클럭의 그 레인지가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느려지는 거죠.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주파수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피크,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호의 피크, 스펙트럼 피크의 이 넓이가 있을 텐데요. 이 넓이의 에너지는 지금 각각의 스프레드엔 요 각각의 면적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넓이를요. 그래서 F12번이 그러니까 스프레드 스펙트럼 되지 않은 건데 얘가 38dB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0ppm, 2000ppm, 3000ppm, 5000ppm 거의 같은 에너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보셨던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던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그대로 타임 도메인을 옮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 2.5GHz의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걸려 있는 이 신호인데요. 수평축이 지금 시간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본 파형이니까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그대로 타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이 아니라 타임 도메인에서 관측을 하면 여기 처음 시작한 이 부분에서의 주파수가 이 부분에서 여기 제로에 있다가 점점 높아졌다가 다시 점점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양들을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을 쓰느냐, 이제 프로파일 자체도 여러 가지 그 프로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파일은 금방 보셨던 이 삼각 프로파일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렉스마크나 또는 사인웨이브 형태의 그런 모듈레이션도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실제 필드에서 봤던 모듈레이션은 거의 제가 봤던 건 거의 100% 삼각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페럴 스펙트럼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스피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뭐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런 데서도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스펙트럼을 스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듈레이션 그 레인지를 30에서 33kHz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뭐 많은 논문에서 보면 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 그랬는데 굳이 30으로 여기를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양서에서도 가끔씩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오더블 프리퀀시가 20kHz까지인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양에 따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따라서 대부분은 30에서 33kHz이지만 100kH, 150kH 근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썬더볼트 3나 썬더볼트 4 같은 경우에는 37kHz 그 근처의 주파수를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흔들어 줄 거냐 이것들을 약 5000ppm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나왔던 3.1 스펙에서 가져온 테이블이고요. 최근에 나온 USB에서는 그대로 이름을 모듈레이션 이렇게 주지 않고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 스프레드 된 레인지라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SSC 데비에이션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최대 5000ppm, 0.5%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운 스프레드니까 뭐 10GBps면 10GBps보다 Hz보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운 스프레드의 레이트는 30에서 33kHz 똑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데비에이션은 맥스 22 피크로 22 나노까지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페이즈 데비에이션이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에서 이걸 본다 그러면 타임 인터벌 에러하고 같은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에서 좀 더 읽어본다면 모듈레이션 된 데비에이션 레이트는 기본적인 노미널 레이트, 보통 UI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노미널 레이트에서 다운 스프레드가요. 아래쪽으로 0.5%만큼 이 UI에 0.5%만큼 내려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주기를 올렸다가 페이즈를 올렸다 내렸다 위상을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약 33km 주기로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고요.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약 33.33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UI, 보통 노미널 레이트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5000ppm을 빼준 이 위치까지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게 지금 주파수로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피리어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운 스프레드가 주파수하고 피리어드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UI가 여기고 UI 플러스 5000pp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에서 이런 그 SSC의 프로파일을 뽑거나 어떤 지터를 측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뭐 굉장히 뭐 단계가 6단계씩 이렇게 예전 스펙하고 지금 스펙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6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전 거에 보면 항상 뭐요? CP1은 클락 라이크 신호, 그러니까 101010 패턴이 유지되는 그런 클럭 신호에서 스펙트럼을 뽑아내도록 이렇게 측정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스펙에서는 그대로 PR 베이스 설정이니까 거의 랜덤 신호니까 그 시리얼 데이터 신호에서 거기 상태에서 페이즈 차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페이즈에서 최종 나와 있는 그 시간의 움직임에서 약 5MHz로 필터링을 걸어서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데비에이션하고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비에이션 자체가 퍼센트 또는 ppm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트레이트에서 UI의 역수,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주파수 레이트가 될 겁니다. 그죠? 비트레이트. 요거하고 현재 나와 있는 그러니까 프로파일의 최대값, 최소값의 그 비율을 가지고 매저먼트를 해라 라고 뭐 이렇게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절차를 따지만 그럼 스코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뭐라 할까요? 이런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냐면
스코프에서는 측정값을 타임 도메인에서 플로팅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주기에서 매저먼트를 해가지고, 그죠? 첫 번째 주기에 주기를 매저먼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값이 나올 테고, 그 다음 주기가 아이디어를 하지 않다면, 뭐, 완전히 그 아이디어란 값은 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변할 건데, 이런 변화된 양들을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이 주기에 맞춰서요. 이 주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런 플로팅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플로팅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짧게 2.5GHz 신호를 가지고 한 1나노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약 25개 정도의 엣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이렇게 길게 시간을 계속 1나노에서 지금 10배 늘렸습니다. 이쪽에서 10배를 늘렸고요. 10배를 늘린 상태에서 같은 플롯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플롯을 점점 더 시간을 길게 하면 여기 파란색처럼 어떤 플롯된 그림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2GHz에서 수메가헤르츠 단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컨트롤들이 잘 돼 있는 그 페이즈를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랩넌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USB나 뭐 이쪽에서도 5MHz의 필터링을 적용해라 하고 돼 있는데 필터를 적용한 그래프가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에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대한 이 트랙을 바로 표시할 수가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호를 그냥 소스 신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는 이 신호에 대해서 SFC 트랙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얼마고, 그리고 나중에 필터링할 주파수 대역이 얼마다라고 정의를 하면 바로 그냥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바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바로 뿌려주고요. 이거에 대한 매저먼트 값들도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프리퀀시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크가 얼마였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스코프에서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스코프를 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보시면 디퍼런셜 신호로 해서 500MHz 지금 클럭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신호는 현재 가만히 이렇게 보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거의 평균 값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ON 하면 자, 주파수가 지금 신호가 화면에서 보이는 신호도 지금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주파수가 지금 496MHz에서부터 501MHz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플로팅을 할 거냐? 첫 번째로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주파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그대로 측정을 하고요. 이 주파수에 대한 측정 값을 트래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트랙을 몇 가지가 있네요. 저기다가 P2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채널 2번만 썼으니까요. 채널 3번은 오프를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첫 번째 사이클의 주파수가 얼마였고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현재 주파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신호를 점점 길게 하면 그죠? 어떤 측정 값이 이제
플로팅된 그림이 시간을 점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가 현재 측정 이 신호의 주파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필터링만 적용하면 SSC 프로파일을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필터 적용 전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랜덤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거치면 바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프로파일, 삼각 프로파일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소스를 프로파일에 놓고요. 일반 파형을 측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파수를 측정하고 얘한테 맥시멈이나 또는 미니멈 아니면 피크를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크가 어디, 네, 여기 있네요. 피크를 펑션 2에 대해서 피크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최대 약 2.7MHz 정도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을 여기에서 보시면 스코프 이건 이제 지터라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스코프에서는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SSC 스펙트럼 트랙을 나는 채널 2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주고요. 여기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민 프리퀀시가 나는 500MHz 신호이고 밴드위스는 룹 밴드위스는 난 2메가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해서 뭐 다른 측정 없이요. 그대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매지먼트도 이거에 대한 주파수가 얼마고 피크가 얼마냐 거의 같은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매지먼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절차는 클럭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럼 데이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냐면 데이터에서는 클럭처럼 1010 얘네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아니고 특정한 주파수 부분에서는 신호가 같은 데이터가 시퀀스들이 이어지는 경우에 주파수 컨텐츠들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트래킹을 하더라도 정확한 삼각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보셨던 USB Gen2나 다른 클럭이 따라가지 않고 클럭이 인베디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리얼 데이터를 본다면 백발백중 이전에 썼던 방법으로 하면 삼각 프로파일을 얻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주파수 측정을 할 때요. 주파수 측정을 할 때 내가 측정하는 이 주파수를 측정해야 되는 신호가 클럭이 아니라 데이터 신호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클럭, 그 버추얼 클럭 쪽에서 입력되고 있는 클럭 주파수를 확인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어디 갔냐? 이전 창 한번 보면 아까 보셨던 이 데이터 열에서 얘가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 레이트로 가상의 엣지를 집어넣어서 트래킹을 계속해서요. 엣지가 있는 걸로 해서 주파수를 측정을 하고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같은 신호를 그대로 지금 데이터 신호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얘가 입력되고 있는 신호가 데이터라는 것만 알려줬을 뿐인데 같은 신호에 아까 봤던 거하고 같은 결과에서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노이즈가 있는 이걸 좀 같이 겹쳐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데이터 프로파일만 확인을 하고 이 프로파일의 주파수랑 맥시멈, 미니멈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수직축이 지금 주파수입니다. 근데 주파수인데 얘를 내가 알아보기 쉽게 ppm 단위로 바꾸거나 아니면
퍼센트 단위로 바꿔가지고 현재 5040ppm이고 얘가 0.밀리니까요. 앞으로 3개 가면 0.5%만큼 모듈레이션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트리거를 오토 모드로 놓고 신호를 받고요. 그리고 네, 데이터 신호를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신호가 데이터 신호입니다. 그죠? 데이터 신호인데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을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파수 정보를요. 그대로 열어보면 주파수 프리퀀시를 측정하는데 여기 인풋이 클럭이 아니라 데이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클럭은 버추얼 클럭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인드 프리퀀시를 하시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 신호를 다시 한번 나는 트래킹을 사용을 하겠다. 그죠? 트랙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타임만 넓혀보면 시간만 넓혀주면요. 이렇게 데이터 신호에서도 같은 결과를 바로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필터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필터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실제의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프로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제 주파수로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는 페이지가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타임 인터벌 에러도 이제 같은 그 페이지를 트래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식으로 얘한테 타임 인터벌 에러를 매주먼트를 하고 타임 인터벌 에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누굽니까? 이제 트랙을 해보겠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타임 인터벌 에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벌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 타임 인터벌에는 페이지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 프로파일로 적용이 됐더라도 갑자기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인 웨이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주파수, 그러니까 페이지는 주파수의 적분과 같다. 그럼 거꾸로 이 페이지 정보를 이렇게 미분을 한다면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 값을 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진 않네요. 삼각 프로파일을 여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이 파형을 F3번을 그대로 미분을 적용해서도 그 값을 얻어볼 수가 같은 결과의 그 프로파일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위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 상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적용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터를 측정할 수 있겠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여기 있는 파형은 지금 이 파형은 이제 스프레드 스펙트럼 된 데이터 신호인데요. 이거의 앞부분에서는 거의 신호가 지금 누적을 해봤을 때 아이 다이그램이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넓게 그 지터가 분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섞여 있는 이 지터들은 뭐 심지어 이 뒤쪽으로 더 뒤쪽을 확인하게 되면 아예 뭐 닫혀져 있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지터들은 이미 의도된 겁니다. 그죠? 스프레드 스펙트럼 30kHz 단위로 0.5%만큼 데이터 레이트의 0.5%만큼 지금 의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터를 측정한다 그러면 의도된 걸 빼고 나서 매주먼트를 해야 되고, 또 아이 다이그램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리시버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스프레드 스펙트럼 된 로우 프리퀀시 지터는 트래킹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왼쪽에서는 지금 5 채널에서 주고 있는 골든 PLL 1665인가요? 분의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한 PLL, 1차 PLL을 지금 사용을 했을 때고요. 이쪽에서는 세컨 오더 PLL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2메가 정도, 이건 이제 2.5GBps의 PCI 익스프레스 신호인가를 포착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PCI 익스프레스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젠 1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추럴 프리퀀시 2.1메가로 지금 정의를 했을 때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저먼트를 한다 그러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돼 있다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의 로우 프리퀀시 저는 충분하게 다 트래킹을 하고, 다시 말하면 다 제거를 하고 PLL을 거쳐 나온 트랜스퍼된 그런 지터들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충분하지 않은 그 PLL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로우 프리퀀시 성분들도 다 들어와 보이고, 심지어 이 상태에서는 원 UI를 넘어가는 지터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RJ, DJ 값도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양서들에서는 이런 측정을 할 때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의 레퍼런스 클럭을 반드시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 다이그램 측정할 때도 레퍼런스 클럭을 사용을 하는데, 이 레퍼런스 클럭에 대한 그 정의는 세컨 오더 PLL로 정의가 돼 있고, 전달 함수는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 전달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를 해서 PLL이 트래킹하는 이 로우 패스 필터로 동작하는 그 트랜스퍼 펑션이 되겠고요. 이걸 거치고 난 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터 성분들이 어떻게 리시버에 들어가는 양들입니다. 지터 트랜스퍼 펑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장에서 확인했던 여기 있는 여기 측정된 이 값들은 필터링된 남은, 그러니까 필터에서 필터되지 않고 통과된 트랜스퍼된 그 지터의 양들을 매주먼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B 스펙에서는 지금 그 CDR의 PLL은 2차 PLL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컷오프가 지금 컷오프 주파수가 15메가로 잡혀 있고, 이걸 하고 거치고 난 이 트랜스퍼되는 이 지터들은 완전히 이게 필터 아웃을 완벽하게 이 안에 있다고 해도 다 그 제거는 하지 못했고요. 그죠? 일부 신호가 그대로 트랜스퍼가 된다는 얘기죠. 트랜스퍼가 되고, 이제 여기를 거치는 이 컷오프 거치는 이 주파수는 거의 대부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리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측정하는 지터들은 요 필터를 통과한 그런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한 이 지터의 양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스펙에서는요, PLL에 대한 특성들을 내추럴 프리퀀시로 안 주고 이제 3dB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컷오프 프리퀀시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컷오프 프리퀀시하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2차 필터들의 전달 함수하고 같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컷오프 프리퀀시는 누구의 함수냐면 댐핑 팩터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댐핑 팩터가 0.71일 때는 컷오프하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약 2.06배 정도 차이가 있고, 댐핑 팩터가 1일 때는 약 2.5 정도의
이런 배율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USB에 예를 들어서 USB 3.1 그러니까 10GBps 신호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 스펙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dB PLL은 3dB 컷오프가 15메가로 되어 있고요. 댐핑 팩터는 0.707이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3dB 컷오프가 15메가다 이렇게 줬다면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렇게 세컨 오더에 폴이 2개 있고 내추럴 프리퀀시가 이거에 이 15 나누기 2.06 하면 7.5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데이터에서 잠깐 신호를 이제 보셨는데요. 여기에 얘는 지금 타임 인터벌 에러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인터벌 에러는 아주 샤프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질 않고요. 타임 인터벌 에러, 그러니까 PLL들은 아주 급작한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사인웨이브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임 인터벌 에러는 이 센터가 0,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UI라면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엣지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의 미분 형태인 주파수 형태, 주파수는 굉장히 빠르게 주파수는 서서히 느려졌다가 갑자기 각도를 바꿔서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하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의 센터 부분이 정확히 UI, 그러니까 비트 레이트의 노미널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인터벌 에러를 이용해서 지터를 이제 매뉴얼로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임 인터벌 에러를 설정하고 내가 측정하는 타임 인터벌 에러는 소스가 클럭이 아닌 데이터다라는 거, 그리고 PLL 프리퀀시, 그러니까 컷오프 프리퀀시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데이터를 얻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리얼 데이터 신호에서 시리얼 데이터 신호를 보고 있는데 이 PLL을 적절하게 PLL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터를 타임 인터벌 에러를 보게 된다면 이게 지금 그 삼각 프로파일 형태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 그러니까 지터 성분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순간, 그리고 서서히 증가하고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이 부분에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 분포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단위도 수십 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원유아이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터를 측정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LL을 정확히 사양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또는 충분히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트래킹할 수 있는 PLL의 어떤 함수들,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셔가지고 로우 프리퀀시 그 성분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보셔야 순수 지터가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트랜스퍼된, 그러니까 지터 트랜스퍼된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지터 양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프레드 스펙트럼 돼 있는 거라면 반드시 PLL, 그러니까 클락 데이터 리커버리에서 데이터에서부터 클락을 정확히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되고, 트래킹 되는 것도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로우 프리퀀시 성분들을 충분히 트래킹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의 일부인데요. PLL을 이쪽에서는 이제 1차 오드에, 퍼스트 오드에 PLL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1.5메가로 설정했을 때 그 I 다이어그램하고, 그리고 PLL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PLL이 이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분들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그죠? 이 순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지터가 트래킹이 하나도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는 지금 세컨 오더에 폴 프리퀀시를 두 개를 정의를 하고 내추럴 프리퀀시를 정의를 했을 때 PLL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그 지터들을 아주 잘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똑같이 두 개를 놓고 이번에는 두 개의 모두에다가 PLL을 오프를 시켜봤습니다. 오프를 시켰더니 PLL은 지금 오프를 트래킹을 안 하기 때문에 PLL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임 인터벌 에러 지터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에러가 SSC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렸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호 안에 있는 지터들은 얘가 나노대기 때문에 수십 피코, 수백 피코의 지터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PLL을 PLL을 ON 하게 되면 이쪽은 그대로 아까 1.5메가제 1차 오더를 적용을 한 거고요. 세컨드 오더를 넣었을 때 이번에는 PLL이 입력 신호의 HD를 그대로 천천히 쭉쭉쭉쭉 따라가는 거죠. 쭉 따라가면서 로우 프리퀀시 이 주파수 성분들은 전부 다 트래킹 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래킹 되지 않고 통과된 지터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이 되고 이 양들이 전체 약 RMS 지터로는 RMS 값은 1.274 피코세컨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터미닉스 성분들은 약 8.5 피코의 디터미닉스 있다. 그리고 이것을 10-12승 BR로 넓혔을 때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했을 때 약 26 피코 정도의 토탈 지터가 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사실 여기까지고요. 맨 기본 포커스는 사실 어떻게 뭐랄까요?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프로파일을 보고 모듈레이션 주파수라든가 주파수의 데비에이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물론 USB나 PCI 익스프레스, SATA 이런 것들의 컴플라이언스 툴을 사용하면 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자동으로 모두 다 측정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내가 지터 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스코프에서 어떤 스프레드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돼 있는 이런 파형들을 가지고 모듈레이션도 확인을 하고 데비에이션 양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스코프를 가지고 최종 I 다이어그램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일단 오프를 하고요. 이 데이터 신호만 가지고서 한번 I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신호는 그냥 1기가bps 신호고요. 자, 얘를 가지고 보통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법들도 한번 보여볼까요? 여기서 I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도 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잔상을 이렇게 남겨가지고요. 이런 방법이 있었죠. 여기다가 네, 보여주면 이게 지금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됐기 때문에 처음 엣지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I 다이어그램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한참 뒷부분으로 이렇게 가보면 얘는 계속해서 주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죠? 지터가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점점 가면 갈수록 뒤쪽 부분은 아예 거의 신호의 I 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방법들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신호의 I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시리얼 데이터 I를 보냐? 그러면 충분하게 먼저 충분한 길이의 데이터를 받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리얼 데이터는 측정을 하겠다. 그리고 SDA를 보고 이 입력 신호는 지금 현재 하나니까요. 채널 2번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스탠다드는 지금 1기가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프리퀀시를 하면 1기가bps의 신호가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PLL을 끈 상태하고 켠 상태의 I를 별도로 다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런 파라미터는 일단 끄고요. 자, 디스플레이도 보기 쉽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이가 아예 눈을 닫았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 PLL을 어떤 PLL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닫히고 열리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 뭐라고 그러죠? 충분한 PLL 그러니까 SSC 트랙을 충분히 트래킹할 수 있는 이런 그 PLL을 사용했을 때 어떤 값 정의를 사용했을 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이렇게 아이 다이어그램하고 지터 측정도 이제 확인이 되겠죠. PLL 끄고요. 지터 파라미터에서도 지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뭡니까? 네, 내가 내부에서 PLL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PLL의 트래킹, 어떤 식으로 PLL을 트래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양서에서들은 여기 있는 그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이런 프로파일을 뽑아보기 위해서는 비트수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프로파일이 최소한 10주기 이상 되는 길이에서 신호를 확인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주밍을 다른 걸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 그냥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이 주기가 최소한 10주기 이상 되는 타임베이스에서 측정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죠. 최소 10개 사이클 이상이 돼야 되는 상태에서 삼각 프로파일을 확인해라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여기 프리퀀시로 확인을 하거나 또는 피리어드 앤 레벨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타임 인터벌 에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이나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적용된 이런 시리얼 데이터 스트림에서는 반드시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를 정확하게 이제 PLL 설정을 해야 정확한 메저먼트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걸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ui 스튜디오라는 건데요. 이 마ui 스튜디오는 여러분들 PC에서 오실로스코프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데이터 신호들도 이 PC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터를 넣었다 뺐다 하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코프에서 포착된 신호로 직접 오프라인 상태에서 메저먼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는 제가 그 리퀴드 코리아 블로그에 디터미니스트 지터, 랜덤 지터, 그리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지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QR을 찍어보시면 바로 해당하는 그 내용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 지금 질문이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누구죠? 파라미터 플로팅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파라미터 플로팅은요, 따로 그 스코프에서 직접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 측정하고 이제 먼저 이런 식입니다. 채널 2번에서 뭔가를 측정한다 그러면 채널 2번에서 이렇게 측정을 먼저 하시고요. 피리어드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피리어드를 측정한다. 그러면 피리어드를 설정하고 피리어드가 설정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이 파라미터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액션 for P2 해서 측정 값을 어떻게 할 거냐, 히스토그램으로 플로팅 할 거냐, 트랙으로 플로팅 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팝업 중에 하나를 그대로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래킹이 돼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얘도 데이터니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데이터에 대한 값으로 데이터의 값 측정 값을 그대로 플리팅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툴은요, 이 플로팅 툴은 일부 스코프에서는 기본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애들은 거의 기본이고요. 아마 예전에 한 수년 전에 구매하셨다면 그때는 옵션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이 플로팅 기능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SC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터 매주먼트 툴이라는 그 툴킷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인 스코프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지터 킷이 있어야 되는 거 중에 하나가 여기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SS 트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방금 화면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이 기능요. 여기에 있는 이 트랙 기능은 그런 그 SS 트랙이나 이런 기능은 아니지만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PLL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TX RX 시스템이라면 PLL은 앞쪽에 트랜스미터에서 보내주는 신호에 클럭하고요. 리시버의 클럭하고 똑같이 10GBps라고 하지만 타임 동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동기되지 않은 클럭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시버에서는 데이터 엣지에서 그러니까 엣지가 어디인지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PLL 자체가 페이즈 락이거든요. 페이즈 락. 그래서 페이즈라는 게 신호에서는 엣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위치를 정확히 따라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게 이제 PLL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뭐 변경할 때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툴로도 사용이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쪽에서는 시리얼 데이터의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에서 특히 리시버 내부에 있는 그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 안에 있는 PLL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엣지가 움직이게 되면 PLL은 데이터가 어디가 1인지 제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입력 데이터에서부터 입력 데이터의 엣지 상태를 이제 트래킹하고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PLL이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스코프에서 하다 보면 리시버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스코프가 해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리시버의 그 PLL을 에뮬레이션 한다고 그럴까요?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기능을 똑같이 수행을 하고 지터 매저먼트나 또는 오늘 보여드린 그 아이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 그릴 때 사용이 에뮬레이션이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파일은 아마 오늘 늦게나 내일쯤에 이제 공유가 될 건데 거기에 보내주신 이 두 개의 답변은 달아가지고 파일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도요. 이 웨비나가 끝나고 설문지 나가면서 작성해 주신 거에서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리고는 있지만 거기에
원하시는 그 내용을 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뭐 조만간에 그 같은 그 주제를 이용해서 웨비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피해를 종류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건 그 시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양서에 나와 있는 트랜스퍼 펑션을 예로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USB나 또 각종 그 사양들에 보면 PLL을 다루는 사양들에 보면 거기에 전달함수,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거기를 참조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PLL의 타입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그 클락 데이터 리커버리 또는 그 트랜스미터나 리시버 칩셋들은 내부에서 PLL의 그 컷오프 프리퀀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양서의 데이터 시트나 이런 거에 주로 명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치시면 설문 나가니까요. 꼭 설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